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그룹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 서민호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금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환경에서도 중장기 경쟁력을 위한 투자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이 감내해야 할 재무적 부담과 대응 여력은 어디까지인지, 또 크레딧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오늘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 계열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네 가지 그룹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입니다. 먼저 지배구조입니다. 2022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확고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등 각 부분의 주요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철강법인 지분 정리, 에너지 사업 통합 등 사업 구조 재편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배 구조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포스코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철강, 무역에너지, 건설, 미래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강 부분이 그룹의 외형 및 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철강 경기의 부침이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편 그룹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이후 미래 소재 부분이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그룹 내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룹 실적 흐름을 간단히 보시면 2025년에는 철강 부문이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통제 노력에 힘입어 그룹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미래 소재 부문 부진과 건설 부문 대규모 적자 기록으로 그룹 전체 수익성은 여전히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2026년에는 신규 설비 가동과 구조 개편 효과로 이익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업황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그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룹 합산 순차입금 추이를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 흐름이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투자 확장 기조로 선회한 2022년부터 영업 창출 현금을 상회하는 대규모 캐펙스 지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는 우수합니다. 2025년 말 포스코홀딩스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68%, 차입금 의존도도 28% 수준으로 우수한 재무 비율이 유지되고 있고 풍부한 자본 여력과 본원 사업의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업황으로 실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규모 및 재무 부담의 통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 부분입니다. 지원 주체와의 신용도 및 규모의 격차, 그룹 핵심 사업과의 영업적 긴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사 신용 등급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에 따른 업리프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주요 모니터링 사항은 보신 바와 같이 총 네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룹의 투자 현황과 재무 대응력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2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투자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룹 투자 현황을 정리한 부분을 살펴보면 철강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 대응과 해외 확장부터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완성 등 단순 설비 증설보다는 구조 전환 투자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룹 주요 투자건들이 공통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주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뭐 인허가부터 공급망 구축, 원가 구조 재편 등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설비 전환만으로는 현금 창출이 즉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 2차 전지, 소재 등 그룹 핵심 사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다 보니 에비타 창출 규모는 감소한 반면에 투자 규모는 확대됐고 연간 1조 원 내외의 경상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영업 현금 흐름을 상회하는 자금 소요가 지속됐습니다. 그 결과 그룹 순차익금은 2025년 말 15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고 순차익금 에비타 커버리지 지표 역시 두 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 전인 2021년 말 대비 상당폭 저하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 그룹은 저수익 사업 정리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올 한해 투자 계획만 11조 원을 넘는 데다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감안하면 투자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현금 유입이 있더라도 차입 부담이 단기간 내 빠르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의 재무 안정성 절대 수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재까지도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 부담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입 부담이 과거보다 늘어난 만큼 같은 충격에도 재무 지표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고 실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투자 부담까지 이어지다 보니 재무 여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크레딧 관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투자 기조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고 확대된 재무 부담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 국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포인트는 올해 철강 업황과 포스코 그룹 철강 부분의 실적 방향성입니다. 철강 업황을 둘러싼 대외 환경을 보면 올해는 개선 기대보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 국면입니다. 내수와 수출, 그리고 수입 환경 모두에서 철강 수요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만한 명확한 모멘텀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내수부터 살펴보면 국내 철강 수요의 큰 축인 건설 부문은 PF 리스크, 공사비 상승, 미분양 부담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착공과 수주 지표도 본격적인 회복 신호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철근이나 현관 같은 건설용 강제 수요는 올해도 크게 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단기간 내 의미 있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가 감산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철강 수출 허가제도 재도입했지만,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급 조정 효과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내 수출 여건은 부담 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2026년에는 수출 여건이 작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출 비중이 40% 이상인 포스코 철강 부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업황이 부진하다고 해서 포스코 철강 부분의 이익 창출력이 급격히 훼손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포스코는 자동차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원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업황 부침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 수준의 이익 창출력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법인 매각 등 저수익 해외 사업 정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인 수익성 방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철강 업황 자체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포스코 철강 부분은 구조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버틸 수 있는 실적은 유지 가능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 철강 부문 실적의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하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그리고 그 리스크가 수출 물량, 가격 협상력 등 실제 실적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철강 계열사의 실적 변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룹 2차 전지 소재 부분입니다. 먼저 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포스코 그룹의 핵심 성장 사업이자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고
되고 있는 영역이지만 2023년 이후 영업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적자 폭도 크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그 배경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 둔화로 전방 산업 가동률이 낮아졌고 리튬 등 메탈 가격 급락으로 판가 하락과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되었고 그룹 내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현재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성장 국면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모두 아직 안정적인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향후 1, 2년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기차 수요 회복 속도가 이전만큼 빠르지 않고 중국발 공급 과잉 영향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판가와 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ESS 수요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시장의 중심축이 여전히 전기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만큼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당분간 적자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속도 조절과 비용 통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단기 실적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리튬 원료 확보부터 중간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로 이어지는 풀 밸류 체인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장기 공급 계약과 보부가 제품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제 그 리튬 등 메탈 가격 상승에서 이어지는 밸류 체인 전반의 마진폭 개선 여부일 거고 수요 회복 시점에 맞춰 가동률과 수요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시키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상법 개정이 포스코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상법은 단순히 개별 조항을 바꾼 게 아니라 주주 보호 강화, 이사회 책임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계열사 지원이나 뭐 자사주 활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재무 전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룹 차원의 계열 지원 가능성 판단이 달라지느냐일 텐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이 포스코 그룹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판단을 조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이미 지주사 체제 하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포스코홀딩스 자체 재무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이익 보호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그룹 내 이제 핵심 계열사가 타 계열사 지원을 결정할 때 그 정당성과 절차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지원이 불가능해진다기보다는 지원 결정 과정이 더 보수적이고 엄격해진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자기 주식 활용에 대한 제약입니다. 2026년 3월 공포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 자기 주식 활용 범위는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입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풍부한 유동성과 재무 여력 등을 감안하면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보유 자기 주식이 전액 소각되더라도 포스코홀딩스의 자체 재무 융통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대규모 자기 주식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상당 부분 이행한 상태고요. 자녀 주식 역시 주주 가치 재고 관점에서의 활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포스코 그룹에 대한 그룹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포스코 그룹은 여전히 매우 우수한 기본 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황 부침 속에서 투자 확대 국면이 지속되는 만큼 재무부담 관리와 투자 성과 가시화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의 철강 부문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정된 캐펙스를 자체적인 영업 현금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또 투자 이후에 그룹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잔여 현금 흐름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질문 주신 포스코 철강 부분의 뭐 캐펙스 커버리지라던가 투자 이후의 현금 여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 현금 창출력과 투자 구조부터 살펴보면요. 포스코 철강 부분은 연결 기준으로 연간 약 5조 원 수준의 에비타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어서 철강 부문 투자 재원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죠. 경상적인 캐펙스는 최근 수년간 연 3조 원 내외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죠. 그 인도 일관 제철소 JV랑 뭐 현대차 그룹 미국 전기록 프로젝트나 확정된 해외 상공정 투자도 연평균 0.6조 원 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뭐 이를 감안하면 뭐 경상적인 캐펙스와 현재 계획된 뭐 해외 상공정 투자의 뭐 상당 부분이 뭐 자체 영업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뭐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철강 부문 단독 기준에서 뭐 대규모 뭐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할 만큼의 뭐 현금 흐름 훼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투자 이후에 그 이후에 쌓일 잉여 현금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의 뭐 활용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철강 부분에서 창출되는 뭐 잉여 현금은 뭐 포스코홀딩스로의 배당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탈탄소 뭐 설비 전환이라던가 뭐 해외 철강 사업 확대 등이라던가 뭐 그룹 이제 철강 부분의 사업 경쟁력 제고 목적의 투자 재원으로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규모 설비 증설 이후에도 뭐 초기 뭐 조업 안정화에 따른 뭐 학습 비용도 발생될 거고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도 필요하겠고 원가 구조 재편 비용도 일정 기간 불가피하겠죠. 그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국면에서는 또 투자 성과 발현 시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완료 이후에도 뭐 일정 수준의 추가 부담 지속 가능성은 뭐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예정된 현금 흐름의 구조를 감안했을 때 철강 부문 쪽의 투자에 대한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로의 배당이 과연 현재 수준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 투자 이행 가능성, 그 투자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뭐 대규모 투자권인 뭐 인도나 뭐 미국 투자는 뭐 장주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할 집행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조달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뭐 아울러 철강 부분은 그룹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업황 변동 속에서 뭐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제시된 철강 부분 투자 계획은 그룹 차원에서도 뭐 선회할 요인이 크지 않고 재무적으로도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부분에서는요. 뭐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지급되는 경상 배당금은 뭐 단기적으로 철강 부분 영업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겠는데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구간인 만큼 뭐 확대보다는 현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그룹 투자 집행 속도나 뭐 방향, 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실적 회복 여부 등에 따라서 배당 정책의 유연성은 또 요구될 수도 있겠죠. 뭐 정리하면 뭐 철강 부분 캐펙스는 자체 현금 흐름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하고 투자 이행 가능성도 양호하나 뭐 그룹 차원에서의 잔여 현금 여력과 뭐 배당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투자 속도 관리가 뭐 핵심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저하되고 캐펙스 부담으로 인해서 재무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용도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 서민호 수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2차 전지 뭐 산업 뭐 실적 향방은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룹에서도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일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주요 시장인 미국 업황 부진으로 인해 출하량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고객인 뭐 얼티엄 셀즈가 뭐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죠. 그래 이렇게 비호적 영업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방 업체들의 낮은 가동률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경쟁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익 창출력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P 양극재 양산도 계획하고는 있지만 뭐 이 또한 매출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 따라서 뭐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는 뭐 기존 양극재 판매량과 뭐 가동률 회복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는 카펙스 부담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신용도상 뭐 부담 요인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공장 잔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LFP 양극재나 음극재 원료 등과 같은 신규 설비 증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투자에 따른 뭐 차입 부담 뭐 이런 추이 등을 뭐 모니터링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